네, 내년 대선이 여야 양강 구도로 치러질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 가운데 제3지대에서 판 뒤집기를 노리는 두 사람이 어제 만났습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어제 열린 강연회에서 토론자로 나란히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죠? 네,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호칭은 후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제가 안철수의 새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겠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어제는 뭐 한 토론에서 이제 지정 토론자로 만나서 같이 인사동도 나누고 예. 또 뭐 서로 덕담 정도 나누는 수준의 뭐 짧은 만남이었기 때문에 뭐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혹시 그러면 나중에 좀 따로 한번 보기로 약속 이런 것도 안 잡으셨어요? 뭐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뭐 그럴 자리가 아니었고 예. 다만 이제 새 정치의 반대는 낡은 정치거든요. 그렇죠. 낡은 정치는 이제 그 낡은 생각 또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 이런 것인데 흔히들 뭐 새 정치하면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지난 10년 동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새로운 건 없었던 것 같아서 아, 이제 그러니까 낡은 범죄에 들어간다고. 이제는 뭐 아니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넓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이기보다는 이제 어떤 의제 지금 같은 그 치열한 진영 싸움이나 뭐 정치 포퓰리즘 그런 의제가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그런 의제를 가지고 이제는 네.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열렸던 토론회를 주최한 곳이 정치 플랫폼 통합과 전환 준비 모임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혹시 이제 후보님이 저희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디지털 정책 플랫폼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전혀 예. 별개입니까? 이거는 다른 분들 움직임이시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 정치 플랫폼은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전혀 별개군요. 네, 다만 이제 뭐 서로 간의 어떤 대전환 또는 뭐 진영을 넘은 어떤 공동체에 대한 그 어떤 새로운 그 기여 이런 측면에서는 뭐 서로 뜻을 비슷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대선 출마 선언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신 바가 있냐면 이 다른 대권 후보들에게 그러니까 공통 공약을 만들어서 대선 후에 함께 추진하는 공통 공약 추진 시민 평회를 그러니까 제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시를 하셨는데 네네. 응답이 온 후보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뭐 여권의 유력 후보들로부터 굉장히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권의 유력 후보들로부터. 예, 뭐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이낙연 이런 후보들이 응답을 하셨습니까? 예, 또 여쭤보시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 저희 그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를 네. 받았고요. 받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곧 실무 협의를 하자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의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그 장치를 만들지 준비를 저희가 좀 쭉 하고 있었는데 예. 이제 조금 더 준비해서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 수락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요. 예. 이낙연 후보 측에서도 좋은 제안이고 의미 있는 시도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서 논의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야당 측에서도 예.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예. 아마 조금 더 지나면 많은 후보들이 더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아마 이 후보들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제안을 거절할 명분이 약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19대 대통령 선거 때 볼 것 같으면 예. 주요한 전체 공약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정책 과제 크게 한 80개 정도가 공통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매 정부마다 국정과제도 80% 이상이 거의 내용이 같거든요. 사실 이제 대선 때 공약 100기기 뭐 이런 얘기도 많이 그런 나왔었죠. 얘기도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선거 과정에서 많은 공약을 내세우지만 선거가 끝난 뒤에는 이긴 쪽에서는 이제 빌공짜 공약을 만들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공약도 반대하거나 발목을 붙잡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공통공약 추진 시민 평회를
제안한 것은 선거 끝난 뒤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공통명을 출연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는데 다만 그 과정에 이제 시민들 참여를 좀 시켜서 하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통 공약을 추출하는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시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을지 또 전문가들 참여 여부 예. 그다음에 이제 각 캠프에 이제 분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각 공약 중에 공통 공약이 어떤 것인지부터 이제 구분을 해야 되겠죠. 예. 분석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공통 공약을 이제 범위를 좁혀가면서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같이 천명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선거 끝나고는 이제 추진하자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그 정당에서 공약한 내용들이 같은 내용이라면 예. 비교적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는 내용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런 것들 추진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당 쪽에서는 적극적인 반응이 왔고 네. 여당 후보 중에서 예. 또 야당 후보 중에서도 검토 중에 있으시기 때문에 예. 같이 하려고 하고요. 다만 하나 이제 조심할 건 제 생각에는 이것이 서로의 선거 전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국민과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어야 되지 단순한 선거 국면에서의 선거 전략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진정성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후보님이 낡은 정치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은 정치 문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리면 이전의 정치 문법, 정치 용어로 하면 정책연대와는 뭐가 다른 겁니까? 이전에 정책연대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의 선거 과정의 선거 전략이나 또는 서로의 어떤 입장과 당리 당략을 결과적으로는 추구하는 것들이 네.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들 간에 이제 공통 공약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거기에 이제 이렇게 구속되는 의미를 갖고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또 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같이 약속하자. 이긴 후보는 공통 공약으로 분류된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돕자 예.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내용적으로나 또는 절차나 방법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이제 시민의 참여입니다. 아, 그래요? 이것이 이제 뭐 정치인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말 이것은 다 같이 약속한 공약이니까 함께 추진해 주셔야 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커미트먼트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역시 이제 낡은 제가 사고에 빠져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책 연대라고 하면 이제 이것이 보통 이제 후보 단일화를 모색을 할 때 어떤 후보 단일화의 명분 내지 어떤 선행 작업으로서 정책 연대 모색 이런 얘기 많이 해왔잖아요. 이건 아닌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요. 예.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은 아마도 협치 네. 또는 우선 낮은 단계 수준의 연정까지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치에서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강고한 양당 구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에 따라서 이 승자가 독식하는 구도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공약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공통 공약인데 예.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겼는데 어떤 부분은 같은 공약을 내선 저쪽 당에 좋은 분들 또 일부를 이렇게 같이 이 참여를 시켜서 그게 내각이든 공공기관장이든 하는 식의 협치와 나중에 연정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까지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뭐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렇게까지 갈 성격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연정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께서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공통공약을 추출을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공통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런 뜻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이제 많이 앞서 나가시나 그 풍부한 상상력 얘기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받았다고 하지만은 지금 야당 쪽에서도 저는 후보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느 여나 야나 한쪽에 치우친 얘기가 아니고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통공약을 찾자는 얘기고 특히 이제 제가 30년 넘게 특히 이제 이게 경제공약에 주로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췄거든요. 30년 넘게
경제 정책을 만들고 집행을 했던 책임을 져왔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도 이 일을 하는데 가장 예. 그 진정성 가지고 국민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져주십사는 당부하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제 구 후보님께서 정책 의제를 이제 상당히 강조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선거판을 보면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거의 블랙홀이 돼가지고 정책은 뭐 꺼내봤자 다 묻혀버린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죠. 제가 그 출마 선언 마치고 바로 대선판을 바꾸자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5년마다 있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문제 앞으로 나갈 비전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국민에게 보여주고 또 거기서 토론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전부 과거 얘기와 남 네거티브 얘기 이 지금 수사 이 사주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이 아젠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이 판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선거운동을 조용히 하세요? 이제 뭐 좀 이런 시끌벅적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이제 그 보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젠다를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고발 사주 이런 식으로 약간 시끄러워 보이는 것이죠. 네.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과 컨텐츠 그리고 비전을 중심으로 조금 더 시끄럽게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예비후보였습니다.